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시면 복잡한 거를 심플하게 풀어내는 과정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법률적인 거,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만으로는 고객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이것만 잘 되셔도 기본 매출 찍는 거 아주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중개업에서 고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을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계약을 쓰는 모든 전 단계는 말하기와 듣기,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소통으로 이루어지면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모든 특약에 대한 내용부터 모든 조건의 합의까지 다 이미 결정이 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하고 마무리 정리하고 하는 그 단계를 1단계로만 그 범위를 축소시켜 생각을 하시고 2단계부터 9단계까지 모든 과정, 소통, 고객의 니즈 파악, 중개의 가장 핵심은 말하기와 듣기다 라는 거를 기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직원들이 뭔가 문제가 돼서 사건 사고로 터지거나 고객들의 클레임이 들어오는 거는 이미 이 2단계에서 9단계 사이에서 직원들의 말 한두 마디의 실수에서 시작이 된다. 우리가 고객한테 폭탄을 이만큼 투하를 해놓고 이 폭탄을 제거하면, 제가 지뢰 처리반 같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었는데, 말 한두 마디 잘 해놓으면 사고는커녕 선물을 사다 줄 정도로 즐거운 중개를 할 수 있는데, 이 소통 과정에서 다 잘못 맞춰 놓으니까 결국에는 계약도 안 되고 10번 20번 미팅을 하면서도 계속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이론서를 덮고 나를 가장 날카롭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를 섭외해서 실수 없이 말하기 듣기 연습으로 소통을 하세요. 대화하는 친구들 많아요? 여자친구 많아요? 결혼은 했어요? 계속 물어본 이유가 이런 사람이 주변에 당신에게 얼만큼 있느냐, 말을 해줄 사람이 있느냐 물어본 거였거든요. 친한 친구나 아시는 분들이 내가 폭탄을 투하하는지 뭔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소통에 대한 거는 좀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가셔도 기본적인 오류는 많이 잡고 가실 수가 있죠. 이것만 잘 되셔도 매출, 기본 매출 찍는 거 아주 쉬우실 거예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고객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객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의 이론과 실무는 전혀 달라요 라고 많은 실무자들이 얘기하고 떠나죠. 그리고 중개업을 떠났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이론에서는 중개업의 가장 앞부분하고 끝부분만 알려주니까 중간 부분을 모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 저희 선부형 카페에 드리는 소책자 있잖아요. 시크릿 소책자라고. 그 소책자에 보면 뒷부분에 이제 문제 하나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 문제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못 풀어서 고객,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화내고 토라지는 경우를 제가 좀 다양한 건에서 봤었어요. 그 좀 생각보다 빈번한데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계약을 포기하고 넘어가는 실무자를 제가 한 3명을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걸 문제를 냈는데, 사람들은 이거 대다수의 이 소책자의 문제들을 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게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일어났었을까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제가 한 분을 봤는데 이분이 계약까지 다 조율 과정이 다 끝났어요. 그 계약 중개 보수료도 높았어요. 심지어 보수료도 양쪽에서 받는 거였는데 500이 넘었는데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500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다 돼서 이제 계약을 쓰려고 만났는데 요거 하나를 못 풀어서 양쪽이 다 화가 나서 가버리신 거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 이거 이랬는데, 아시는 분이었죠. 제 직원은 아니었고, 이랬는데 대체 이 사람들이 왜 화내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너무 예민하고요. 이 사람은 너무 못됐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얘기 다 듣고 나서 사장님 나 같아도 안 해요.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책에서도 많은 사례에서 말씀드리는 거. 나 같아도 안 하겠네. 지금 양 당사자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사장님이 제일 이상해요. 내가 봤을 땐. 왜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중개는 말 그대로요.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중개라는 기본 원리를 빼버리고 중개를 하니까 이분이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어려운 광고, 그 비싼 광고를 해서 온 고객하고 어렵게 조율을 해서 계약까지 다 끌어냈어. 계약 쓰겠다고 다 당사자가 모였는데 둘이 등 돌리게 만들어버리고 계약 끝나버린 거예요. 그 눈앞에서 500만 원 날라가고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15일이 걸렸대요. 15일 동안에 나의 기회비용까지도 날라가는 거죠. 그때 이제 그분은 얘기를 다 듣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나 같아도 안 하지. 그리고 그 소책자에 있던 문제 푸는 방식의 답을 설명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진짜 한 10초 동안 멍해서 입 벌리고 한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중개는 뿌리 기둥에 입각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뿌리 기둥을 빼버리고 인터넷에 놔두는 지식으로만 모든 퍼즐을 맞춰 나가려고 하면 답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중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론서를 덮고 하루속히 이론서를 덮고요. 뿌리 기둥에 해당하는 원리대로 중개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있는 제가 말하는 2단계부터 9단계까지 그 말하기와 듣기 오늘 꼭 한번 더 연습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원리를 습득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시면 복잡한 거를 심플하게 풀어내는 과정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법률적인 거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만으로는 고객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근데 제 그 소책자에 있는 문제도 자꾸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으로 풀으시려고 해요. 인터넷에 의존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제 영상이나 책에서 본 것처럼 뿌리 기둥에 입각해서 생각하시다 보면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제가 책을 쓴 내용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하는 모든 과정이 일반적인 기존에 하던 중개 실무하고 아예 내용부터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시각에서 제 책과 제 영상을 봐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